손주 셋을 둔 할머니의 배신, 아들뻘 남자와의 금지된 관계가 가져온 파국.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35년을 함께한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으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그 배신이 노년에 찾아온다면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이죠. 주인공은 63세의 박성호 씨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한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 준비도 탄탄하게 해놓았습니다. 두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요. 손주도 셋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조용하고 평온한 노년을 보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성호 씨의 아내 최영숙 씨는 62세였습니다. 3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아오며 자식들 뒷바라지만 했던 분이었죠.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도 퇴직하면서 영숙 씨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생긴 겁니다. 영숙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요가와 댄스 강좌를 신청했죠.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는 자신을 돌볼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성호 씨도 아내의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새벽 6시, 성호 씨는 습관처럼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35년을 함께 산 세월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와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은 동네 노인정에 나가는 것이 일과였죠. 영숙 씨는 성호 씨가 나간 후 1시간 뒤에 일어났습니다. 예전보다 화장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 가는 날이면 특히 더 그랬죠. 머리도 염색을 새로 하고 옷차림도 신경을 썼습니다. 성호 씨는 아내의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할 일이 생겼으니 꾸미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죠.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한산성을 산책하거나 대형마트에서 장을 봤죠. 카트를 밀고 장을 보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다른 노부부들처럼 조용히 늙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한 남자 때문이었죠.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32살의 젊은 요가 강사였습니다. 민준은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회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친절하고 세심했죠. 영숙 씨는 처음에는 그저 좋은 강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자신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민준은 영숙 씨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세 교정을 도와주겠다며 개인적인 연락처도 물어봤죠. 영숙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단순한 운동 상담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민준의 문자 메시지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운동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죠.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영숙 씨는 이런 관심이 낯설면서도 기분 좋았습니다. 남편 성호 씨는 오랫동안 그런 말을 건네지 않았거든요.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서도 아내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영숙 씨는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민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줬습니다. 영숙 씨는 점점 민준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하루의 낙이 되었죠. 어느 날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수업 외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차라도 한잔하자고요. 영숙 씨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만나기로 했죠.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두 사람은 요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민준은 영숙 씨에게 결혼 생활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행복한지, 남편과의 관계는 좋은지 조심스럽게 물었죠. 영숙 씨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죠. 민주는 공감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런 좋은 분이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감정이었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에게 문화센터 수업이 늘어났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혹은 친구들과 만난다고 둘러댔죠. 성호 씨는 아내가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영숙 씨의 외모는 점점 더 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관리도 받기 시작했고 옷차림도 화려해졌습니다. 머리 염색도 더 자주 하고 화장품도 고가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성호 씨는 아내가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민준을 만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영숙 씨는 민준 앞에서 젊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었죠. 민준은 영숙 씨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보다 30살이나 많지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죠. 영숙 씨는 이런 말들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영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영숙 씨를 여자로서 좋아한다고요. 영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죠. 자신을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진심이라며 영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는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손을 꽉 잡았죠. 그날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민준의 차에 탔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차를 몰았고 그곳에서 키스를 나눴습니다. 영숙 씨는 35년 결혼 생활 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감정에 휩싸였죠. 그 후로 두 사람은 더 은밀하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모텔을 이용하기 시작했죠. 영숙 씨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과 함께 있을 때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대접받는 기분이었죠. 영숙 씨는 남편 몰래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민준과의 만남에 드는 비용을 따로 관리하기 위해서였죠. 모텔비, 식사비, 선물비 등이 쌓여갔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성호 씨는 아직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자기 관리에 돈을 쓰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서서히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행동 패턴이 변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에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화면을 남편에게 보여주지 않았죠.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친구 만난다는 핑계였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냐고,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요. 영숙 씨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저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며 활발하게 지내는 것뿐이라고 했죠. 성호 씨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숙 씨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호 씨는 평소라면 그냥 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죠. 화면을 봤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보고 싶었어요. 내일은 꼭 만나요. 성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싶었죠. 혹시 아내가 보낸 사람 착각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확인해봐도 분명 아내에게 온 메시지였습니다. 성호 씨는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려봤습니다. 그곳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애칭으로 부르는 호칭들,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들, 모두 최근 몇 달간 주고받은 내용이었죠.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젊은 남자가 함께 찍은 셀카였습니다.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친밀한 분위기였죠. 성호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그것도 아들뻘 되는 젊은 남자와 말입니다. 샤워를 마친 영숙 씨가 나왔습니다. 성호 씨는 휴대폰을 들고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숙 씨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성호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 남자는 누구냐고요.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성호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관계냐고, 어디까지 간 거냐고 물었죠. 영숙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문화센터 요가 강사라고 3개월 전부터 만났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그냥 친구 사이였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휴대폰의 내용을 이미 다 봤습니다.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성호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육체 관계도 있었느냐고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성호 씨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성호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성호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성호 씨는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 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곳을 선택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탐정 사무소는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탐정이 성호 씨를 맞이했죠.
성호 씨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경우를 자주 본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나이와 관계없이 불륜이 흔하다고 했죠. 특히 시니어층의 불륜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탐정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려면 물증이 필요하다고 했죠. 성호 씨는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비용은 200만 원 정도였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였습니다. 탐정은 영숙 씨의 사진과 기본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평소 행동 패턴과 자주 가는 장소도 물어봤죠. 성호 씨는 최대한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민준이라는 요가 강사에 대한 정보도 알려줬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탐정은 영숙 씨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영숙 씨가 강남역 근처에서 젊은 남자를 만났죠. 두 사람은 카페에서 차를 마신 후 모텔로 향했습니다. 탐정은 모텔 입구에서 두 사람이 들어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영숙 씨와 민주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죠. 탐정은 이 시간 후 두 사람이 나오는 장면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차량 번호와 인적 사항도 확인했습니다. 사흘째, 탐정은 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이 수원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간 것이었죠. 영숙 씨는 남편에게 친구들과 경기도에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준과 단둘이 있었죠. 탐정은 두 사람이 수원 화성을 거닐며 데이트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커플처럼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걷는 장면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아 식사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민준이 영숙 씨에게 음식을 떠먹여주는 장면도 포착되었죠. 일주일 후, 탐정은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성호 씨를 찾아왔습니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먼저 모텔 출입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두 달간 총 8번 모텔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영숙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모텔비, 고급 레스토랑 식사비, 남성 의류 구매 내역 등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평균 300만 원 이상을 민준과의 만남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민준의 신상 정보도 파악되었습니다. 32세, 미혼, 요가 강사 겸 개인 트레이너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민준이 영숙 씨 외에도 다른 중년 여성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문화센터 회원 중 부유한 중년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탐정은 이것이 민준의 수입원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강사 월급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급 승용차와 명품 소지품들이 있었거든요. 성호 씨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사기꾼에게 노란한 것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계산된 접근이었던 거죠. 영숙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성호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가정사건 전문 법무법인이었죠. 40대 여성 변호사가 성호 씨를 상담했습니다. 15년 경력의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성호 씨는 탐정이 제공한 자료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에서 승소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다고 조언했죠. 변호사는 상간 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민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호 씨는 즉시 위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호 씨는 영숙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탐정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죠. 영숙 씨는 보고서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것을 알았습니다. 성호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요. 영숙 씨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실수였다고, 정신이 나갔었다고 변명했죠. 하지만 성호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35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성호 씨는 먼저 큰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으로 와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죠. 큰아들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성호 씨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큰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죠. 탐정 보고서를 보고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큰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를 생각은 안 하냐고, 손주들은 어떻게 하냐고 따졌죠.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둘째 아들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반응은 큰아들과 비슷했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와 대화조차 하기 싫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차갑게 대했죠. 가족 관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숙 씨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부녀회에서 영숙 씨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죠. 문화센터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민준과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다른 회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영숙 씨는 문화센터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네를 걷는 것조차 두려워졌죠.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손가락질하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영숙 씨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도망친 겁니다. 영숙 씨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죠. 영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준의 사랑이 가짜였다는 것을요. 자신은 이용당한 것뿐이었습니다. 돈과 관심을 제공하는 호구였던 거죠.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이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죠. 하지만 성호 씨는 단호했습니다. 35년의 신뢰를 배신한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고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탐정이 확보한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모텔 출입 사진, 신용카드 사용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모든 것이 불륜의 증거였습니다. 법원은 영숙 씨의 유책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35년 결혼 생활을 파탄낸 책임이 영숙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죠.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성호 씨가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숙 씨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이기 때문에 70대 30으로 분할되었죠. 민준을 상대로 한상간 소송도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은 법원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민준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재산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영숙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자식들, 손주들, 이웃과의 관계, 재산까지요. 아파트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재산 분할 결과 아파트는 성호 씨의 몫이 되었으니까요. 영숙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혼자 살게 된 겁니다. 아들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손주들도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죠. 영숙 씨는 하루하루를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자책했죠. 민준에게 속은 것도 억울했지만 자신의 어리석음이 더 한심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30대 남자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할 리 없었는데 말입니다. 성호 씨도 상처가 깊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은 성호 씨를 위로했습니다. 이혼 잘했다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격려했죠. 하지만 성호 씨는 노년에 혼자가 된 현실이 쓸쓸했습니다. 함께 늙어갈 동반자를 잃은 것이 가장 큰 상실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걱정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왜 할머니를 만날 수 없냐고 물어봤죠. 부모들은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영숙 씨는 간혹 손주들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학교 앞에서 몰래 손주들이 하교하는 모습을 봤죠. 하지만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며 영숙 씨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여자와 어울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영숙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원룸 전세금과 생활비로 빠르게 소진되었죠. 일을 찾아야 했지만 62세의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편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매일 몇 시간씩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허리와 다리가 아팠지만 견뎌야 했죠. 식당 동료들은 영숙 씨가 이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륜 때문이라는 것까지는 몰랐죠. 영숙 씨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부끄러워서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면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나왔죠. 영숙 씨는 자신도 예전에는 저런 가족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죠. 민준에 대한 미련은 진작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분노와 원망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을 원망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선택은 자신이 한 것이니까요. 영숙 씨는 가끔 성호 씨를 떠올렸습니다. 35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준 남편이었죠. 퇴직 후 무관심해 보였던 것도 사실은 어떻게 아내를 대해야 할지 몰라서였을 겁니다. 남편 나름대로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영숙 씨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관심과 애정만을 원했죠. 민준의 달콤한 말과 관심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관심을 구별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영숙 씨는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중년 여성들에게 경고하고 싶었죠.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가족 명예, 재산, 관계 모두를 잃게 된다고 말입니다. 성호 씨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쓸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죠.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재혼을 권유했습니다. 아직 건강하시니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라고 했죠. 하지만 성호 씨는 거절했습니다. 한 번의 배신으로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졌으니까요. 성호 씨는 가끔 영숙 씨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죠. 하지만 연락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이죠.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죠. 영숙 씨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심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족 안에서만 찾았던 사람이었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남편이 퇴직하면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꼈던 거죠. 그때 나타난 것이 민준이었습니다. 자신을 여자로 봐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젊은 남자였죠. 영숙 씨는 그 관심에 중독되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매력적인 여자라는 착각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영숙 씨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용한 것이었으니까요. 부유한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것이 그의 수법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중 한 명에 불과했죠.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니어층의 불륜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소외감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리는 사기꾼들도 늘고 있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쌓아온 신뢰와 관계를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죠. 둘째, 배우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호 씨와 영숙 씨는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는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남편에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성호 씨도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죠. 만약 두 사람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다면 어땠을까요? 영숙 씨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셋째, 나이 듦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숙 씨는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진 거죠. 하지만 나이 듦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노년에는 노년의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죠. 넷째, 진짜 사랑과 가짜 관심을 구별해야 합니다. 민준의 접근은 처음부터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죠.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 외모,
돈과 관계없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민주는 영숙 씨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돈을 원했습니다. 다섯째,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숙 씨는 순간의 쾌락을 위해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가족 관계를 잃었죠. 자식들과 손주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평생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하죠. 여섯째, 법적 책임을 각오해야 합니다. 분류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죠.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해집니다. 영숙 씨는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30%만 받았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겁니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을 잃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일곱째, 사회적 평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영숙 씨는 이웃과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여자라는 낙인이 찍힌 거죠.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불륜에 대해 엄격하죠. 여덟째,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숙 씨는 지금 깊은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죠. 시간을 되감을 수도 없고 잃은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평생 후회하게 되죠. 아홉째, 자아 정체성을 가족 밖에서도 찾아야 합니다. 영숙 씨는 자신의 정체성을 오직 가족 안에서만 찾았습니다. 어머니, 아내로서의 역할만 있었죠. 자녀들이 독립하자 정체성에 혼란이 왔던 겁니다. 중년에는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취미, 봉사, 학습 등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하죠. 10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영숙 씨가 공허함과 우울함을 느꼈을 때 상담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심리 상담이나 부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노년에 찾아오는 심리적 위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시니어층의 불륜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불륜입니다. 오랜 결혼 생활의 권태와 노년의 외로움이 만나면 위험해집니다. 은퇴 후 부부만 남게 되면 서로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가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죠. 평생 일에만 매달렸던 남편은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했던 아내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죠.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유혹이 찾아오면 넘어가기 쉽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노년의 불륜은 젊은 시절의 불륜보다 더 파괴적입니다. 회복할 시간도 없고 다시 시작할 기회도 적죠. 경제적으로도 더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는 상처도 큽니다. 존경하던 부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죠.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잃게 되니까요. 사회적으로도 더 큰 비난을 받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철이 없다는 비판을 받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년의 위기를 건강하게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눠야 하죠.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함께 다녀야 합니다. 둘째, 공통의 취미를 개발해야 합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등산, 요리, 독서, 봉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돈독해집니다. 셋째, 각자의 독립성도 존중해야 합니다. 24시간 붙어 있으면 오히려 갈등이 생기죠. 각자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의 활동을 존중하고 응원해줘야 하죠. 넷째, 신체적 친밀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부의 스킨십은 중요합니다. 손을 잡고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이 높아지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감사해야 하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죠. 여섯째,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하죠.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째, 미래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노년에도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관계도 활력을 얻습니다. 여덟째, 자녀들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했다고 상실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부부만의 시간을 즐길 때가 된 거죠.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홉째, 건강 관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운동도 같이 하고 건강검진도 함께 받아야 하죠.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건강해야 함께 오래 살 수 있으니까요. 10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죠. 조기에 개입하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숙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만약 그녀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준이 접근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남편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부부 상담을 받아서 관계를 개선했다면, 새로운 취미를 통해 자아 실현을 했다면, 아마도 가정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명예, 재산, 관계 모두를요. 62세의 나이에 혼자가 되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외롭게 살고 있죠. 이것이 순간의 유혹에 넘어간 대가입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은 거죠. 성호 씨도 상처가 깊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었으니까요. 배신의 아픔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졌죠. 두 아들도 어머니에 대한 존경을 잃었습니다. 가족 관계에 큰 상처가 생긴 거죠. 손주들도 할머니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죠.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분류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평생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외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죠. 나이가 들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자신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젊은 이성이 나타나면 경계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순수한 의도가 아닙니다. 돈이나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영숙 씨처럼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나 외모를 초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드물고 예외적인 경우죠. 30살 차이가 나는 관계에서 순수한 사랑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한쪽이 기혼자라면 더욱 그렇죠.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되죠. 노년의 사랑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와의 사랑입니다. 서로의 주름을 받아들이고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젊음을 쫓아가는 것은 허상입니다.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요. 자신의 나이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영숙 씨는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비슷한 유혹에 직면해 있지는 않습니까? 배우자 외에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로움을 핑계로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멈추십시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영숙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녀가 치른 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의 쾌락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집니다. 몇 달의 설렘이 수십 년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게 돌아가십시오.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십시오. 함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부부 상담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찾으십시오. 건강한 방법으로 자아를 실현하십시오. 봉사활동을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을 채우는 길입니다. 평생 함께한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기 전에 말입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단점이 보이더라도 장점을 기억하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한 세월을 생각하십시오. 그 시간 동안 쌓아온 추억과 신뢰를 버리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생각하십시오. 손주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존경받는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로 남으십시오. 여러분의 명예를 지키십시오. 평생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경제적 안정을 생각하십시오. 노년의 재산을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책임을 생각하십시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평생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멈추십시오. 영숙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어떻게 멈출 수 있었을까 자책하고 있죠. 여러분은 그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돌아서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기 전이라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배우자와 대화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외롭다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십시오.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부부 상담을 제안하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활동을 함께 시작하십시오. 공통의 취미를 개발하십시오. 데이트를 하십시오. 신혼 때처럼 설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매일 아침 깨어나서 배우자가 옆에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오랜 세월 함께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전하십시오. 신체적 접촉을 늘리십시오. 손을 잡고 포옹하고 키스하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친밀감은 중요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운동하십시오. 건강을 함께 챙기면 유대감이 강해집니다. 미래를 계획하십시오.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을 이야기하십시오.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함께 성취감을 느끼십시오.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새로운 곳을 함께 경험하면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추억을 회상하십시오. 젊었을 때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연애를 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십시오. 자녀들과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이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한순간의 유혹 때문에 모든 것을 잃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숙 씨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장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지금의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해 보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십시오. 노년은 축복입니다. 긴 세월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지혜를 잘못된 곳에 쓰면 안 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와 함께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손주들에게 사랑받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숙 씨가 잃어버린 것을 여러분은 지키십시오. 지금 이 순간 배우자에게 전화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십시오.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관계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최고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름이 늘어가는 것도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백발이 되어가는 것도 함께라면 축복입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노년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지키십시오. 한순간의 유혹에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숙 씨보다 현명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고가 되고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